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지 시간 지난 6월 23일 목요일 영국 국민투표에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영국 국민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정부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우리와의 양자 관계는 물론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EU의 탈퇴를 공식 통보한 이후에도 EU와의 탈퇴 협상에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기간 동안 영국과 EU 간 협상 동향 등을 보아가면서 정치, 경제 등 제 분야의 단기 및 중장기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영 간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와 한 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여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지역, 글로벌 사안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영국 및 EU와는 북한 핵 및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참고로 어제 윤병세 외교장관 주재로 외교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따른 파급 영향에 대한 심층 논의가 있었고, 임성남 제1차관은 영국 측 요청에 따라 오늘 저녁 휴고 스와이어 영국 외교부 국무상과 통화할 예정이며 내일 게하르트 사바틸 주한 EU 대사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형진 차관보도 7월 초 유럽 지역 출장 계기에 유관국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국립외교원은 7월 1일 금요일 게하르트 사바틸 주한 EU 대사 그리고 찰스 헤이 주한 영국 대사 참석하에 브렉시트 관련 공개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서 오는 7월 5일 화요일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브렉시트의 정책적 함의를 다각도로 점검하는 세미나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월 29일 수요일 서울에서 열리는 2016 한중남미 함께 가는 미래 행사 개회식에 참석합니다. 외교부 주최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중남미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중남미와의 새로운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남미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과 청년 세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윤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서 한중남미 관계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2016년도 제13차 이프타르 만찬 행사가 6월 28일 화요일 오늘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아시다시피 이프타르는 이슬람 금식월인 라마다 기간 중 하루의 단식을 마치고 먹는 첫 식사입니다. 외교부는 2004년부터 매년 이슬람 협력기구 회원국인 주한 외교단 그리고 국내외 이슬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이번 이프타르 행사에 참석해서 각계의 이슬람 및 중동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임 차관은 6월 30일 목요일 미얀마 양곤에서 열리는 제4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은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 계기에 한메콩 중소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창설되었으며 매년 메콩 국가들과 우리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임 차관은 축사를 통해서 메콩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아세안 지역 내 존재하는 개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 투자의 활성화 필요를 언급하고
한메콩 중소기업의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메콩 국가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측에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MBC 현원섭입니다. 30일 날 한미일 3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국제회의를 개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논의하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회의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주 유엔 한국 대표부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포함해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제재 이행 강화를 위한 효과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공개 브리핑 토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월 30일 목요일 현지 시간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고 주 유엔 미국 그리고 일본 대표부와 공동 주최로 개최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 전 회원국을 참석 대상으로 하는 이번 브리핑 토의에는 주요 국제 지역기구 및 뉴욕 소재 학계 산업계 인사, 유엔 북한 제재위 전문가 패널 등이 토의에 참가합니다. 거기에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협력, 무기 금수, 자상 동결 및 여행 금지 규정과 북한의 관련 위반 사례, 제재를 통한 북한의 WMD 개발 자금 차단, 북한의 국제 금융 시스템 오용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연합뉴스 이하입니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의 직원이 예. 얼마 전에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관련 면책 특권을 뉴질랜드 정부가 철회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관계와 사건 경위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이 사안도 일부 언론에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지난 5월 24일입니다. 5월 24일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직원 1명이 용산구 소재 호텔 주점에서 경찰이 자신의 일행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하여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측으로부터 이 직원의 형사재판 관할권 면제를 포기하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공안을 접수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현재 이 직원을 대상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아리랑 TV 권소아입니다. 토요일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공동 성명서에서 북한 핵 미사일 전략 수용 불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 한국이 반길 만한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 사드 배치 반대 의지도 한 목소리로 강하게 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중러 공동 성명에 대한 외교부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공동 성명에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엄격히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부는 이러한 공동 성명을 환영합니다. 또 중러가 정상 차원에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완전한 이행을 또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똑같은 공동 성명에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이 있었는데요. 저희 정부로서는 지난 6월 22일 북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이 종합적으로 핵 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는 상황 하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주변국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며 사드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주변국의 안보 이익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는 점을
중국과 러시아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네, 연합뉴스 김효정입니다. 오늘 알려진 내용인데 중국이 안보리 결의 2270 이행 보고서를 지난 20일에 제출한 걸로 밝혀졌는데요. 네, 윤병세 장관께서는 24일에 개최된 국회 외통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아직 중국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중국의 보고서 제출 사실을 그때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셨던 것인지 왜 이런 사실과 다른 정보가 국회에서 보고가 되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안보리 국가 이행 보고서는 그 해당 국가와 또 유엔 사무국이 공개하기 전에는 제3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로서는 중국이 언론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이 언급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중국이 지난 6월 20일자로 안보리 결의 2270호 국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엔 공용어 번역 작업을 거쳐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 정부가 그간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후에 이 결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오고 있으며 이번 이행 보고서 제출도 그러한 중국 측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결의 2270호 이전에 세 개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도 모두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지난 4월 5일 중국 상무부 고시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운송 금지 광물 상품 품목에 관한 공고도 취하였고 또 6월 14일에는 또 같은 상무부에서 북한에 대한 수출이 금지된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추가 리스트에 관한 공고 조치도 취한 바 있습니다. 여타 유엔 회원국이 제출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과 관련한 중국의 국내 이 내용은 보고서 내용이 이행과 관련한 중국의 국내 조치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국회에서 윤 장관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시게 된 경위가 뭔지를 좀 분명하게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라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 이행 보고서는 해당 국가와 유엔 사무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제3국이 공식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국회 외통위원회 상임위가 6월 24일 개최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중국의 국가 이행 보고서 제출에 관한 그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네. 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조만간 핵탄두 폭발 실험과 또 아니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실험 발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고 또 만약에 추가 도발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내용도 그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당대회 이전에도 정부로서는 똑같은 입장을 견지했었는데요. 북한은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로서는 한미 관계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더욱더 강력한 국제적인 제재와 더욱더 심화된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네, 연합뉴스 김효정입니다. 그 다른 주제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 최근에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이제 합의 타결 후 6개월을 맞았는데 그 여전히 이제 피해자 운동 진영에서는 이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운동 진영과 정부 간에 골이 전혀 메어지지 않는 모습인데 언제까지 이제 정부에서 이런 피해자 운동 진영을 사실상 이제 포용하지 못하는 행보를 계속 하실 것인지 6개월을 맞아서 정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어떤 그런 반대하는 진영을 좀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좀 방향을 모색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마침 오늘이 위안부 합의 타결 만 6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정부로서는 위안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이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이 합의의 이행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피해자분들의 의사고 정부로서는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라서 이 합의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 시기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현재 출범한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착실히 준비 중에 있으며 피해자 의견 청취와 재단 설립 준비 상황 등을 보아가면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준비위원장께서도 다각도로 여러 방면에 걸쳐서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수렴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시고 있고 또 단체에 거주하시는 할머니 분들과의 접촉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피해자분들 그리고 관련 단체 등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아까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중국이 그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한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인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제가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국과 유엔 사무국이 공식 확인 전에 제3국이 공개적으로 언급할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그 대북 제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스페인 대표가 확인한 시점 그 이전인가요? 아니면 그것과 맞물려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좀 곤란합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한중 총리 회담 열리는데 거기서 그 어업권 그 어업 문제 관련해서 뭔가 논의가 있는지 어떤 분야 그러니까 논의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시다시피 그 한중 총리 회담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총리 회담이 매우 그 중요한 시점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한중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연히 그 아젠다에는 북한 핵 문제가 포함될 것이고 또 한중 간 현안으로 부상한 서해 업질서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